네, 반갑습니다.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학과제 자치분권 혁신이라는 주제로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계 국제학술대회 중에서 6회의 2분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혁신에 대해서 오늘 사회를 맡은 저희 대학교 경제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기춘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90분인데요. 시간을 조금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발표 먼저 소개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 이유영 브리오 컨설팅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발제의 제목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혁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주실 거고요. 오늘 토론하실 5분 순서대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충효 JDC 산업육성팀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고영준 제주에너지공사 기획관리팀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서천범 한국골프소비자원 원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주도의회 농수축산위원회 임정은 위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장님이신 김성기 국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실 우리 분께서 30분, 맥시멈 30분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하실 분들 맥시멈 10분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시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7, 8분 지났는데요. 자, 이유영 대표님, 여기서 그냥 발표하시는 건가요? 어디 자리가 있나요? 그냥 거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유영입니다. 선생님 지금 저쪽 테이블에 있는 이 책자 제 6회의 이분과라는 이거 좀 갖고 계신지요? 네. 그 책자 펼치시면 이제 1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보십시오. 특별법 논의가 뜨겁습니다. 연초부터 제주특별법 정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무가 주춤되어 왔고요. 도의회에서도 이제 먼저 이 개정안을 들고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 말에 들어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아시겠지만 이제 부산, 경남 중심으로 이제 메가시티 설치 강력하게 조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주도가 특별자치로서의 어떤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자치도는 자치도 설립 시 고려되었던 자치입법, 조세권 보장 등 2단계 특별자치 모형을 특별법에 반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자치분권 2.0 시대에 제주도가 여전히 우리나라의 분권 모델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별법 개정하는 목적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선도적 자치 모델을 끌고 왔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도 이제 여전히 거기에 방점을 둬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둘째는 경제사회 문화 환경 등 제주가 접하고 있는 한계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특별법이 이제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주도 특별법 개정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과 발전에 이제 견인차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궁극적 목표가 어쨌든 도민의 부분이 증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 순서를 말씀드리면 2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특별법 개정안 법률안 드래프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3장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사안별로 몇 가지 더 덧붙일 수 있는 것들. 아직 이거는 이제 법률안 드래프트는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국제비즈니스센터 및 운영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주자치도가 처음 출범할 때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그런 공간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 아주 퇴색된 아이디어 같긴 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그 특별자치도, 자유도시 이거의 핵심이 바로 이 세 가지 이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를 보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조세입니다. 조세. 네. 이걸 건드리지 않고서는 뭐 어떠한 형태든지 국제자유도시 모델은 불가능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뺐는데요. 우리나라는 국내 법인은 뭐 개인이든 아니면 회사든요. 국내 법인이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다 과세를 합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는 레지던스 베이스 텍스 시스템이라서 거주자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어떻습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 영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만 역외에 대해서 발생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그 테리토리얼 텍스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자유도시의 기본이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주도 그 특별자치 선포될 때 그런 아이디어까지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려면 우리가 지금 텍스 트리티 그래서 조세 조약을 오만 나라들과 다 체결해 있습니다. 이거를 손을 대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힘들죠. 지금 우리가 적어도 한 60몇 개국과 그 주요 국가들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비슷하게 간다, 경쟁을 하겠다 싶으면 이 조세 조약을 몽땅 다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그 이득에 대해서 과세, 이제 개별 국가의 과세도 받고 이게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쉽겠지만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가 대결할 수준의 그런 그 자유도시형 그 과세 체제 이걸 갖추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제한된 의미에서나마 그 자유도시 모델이 저는 불가능한가?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제가 제시한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포르투갈의 마데이라라는 곳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축구 선수 호날두의 고향이라는 곳인데요. 제주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원래 관광지 지역고 어찌됐든 그 본토에 비해서 경제력도 좀 떨어져 있고요. 이랬는데 여기도 이제 그 제주도처럼 특별자유도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그 포르투갈 정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EU가 출범하고 나서는 EU 회원국들이 그 마데이라를 계속 주시하게 돼요. 계속 간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면세특구가 설립이 되면 그게 EU 영내로 다 파급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설명된 게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출범했을 때는 제조업, 창고업, 그리고 국제선박, 동농업, 국제비즈니스, 금융업까지 몽땅 폭발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금융업이 빠져 있습니다. 금융업이 빠져 있고 또 하나 이제 주요 사업 중에 빠진 게 뭐냐면 이제 농업이 빠져 있습니다. 마데이라도 사실 그 농업하고 어업이 좀 중심이 되는 섬이긴 한데 이건 왜 빠졌냐면 그만큼 이게 농업하고 어업은 사실상 그 보조금 기반 산업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업과 농업 크게 이제 국제크게 말씀드리는 두 가지인데요. 이거를 빼는 조건으로 해서 이 사실상 조세 특례 기반의 자유도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주에 만약에 국제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을 한다 이런다면 이 센터라는 게 어떤 특정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등록된 법인들은 우리나라 법인과 이제 다른 성격의 이제 그 법인체가 되는 것인데 이들이
그 수입으로 버는 소득에 대해서 특히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세를 상당 수준으로 낮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센터에 등록된 기업들이 만약에 제주도 내 다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본토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 즉 영내에서 이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요. 이런 기본 모델이 바로 이제 국제 비즈니스 센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관련된 이제 모든 기업 등록 관련 그리고 세무보호 관련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권한은 이제 제주도가 갖는 것으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운영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게 좀 더 현실적인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이제 그 국제대륙 종합계획 7대 선도 프로젝트로 제주 자유무역지역 조사원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유명무실한 게 이 제주도가 이제 규모상 그 지정 요건에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주 자유무역 지역이 제대로 추진이 된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상당히 그 입주업체에 대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도지역과 비교해 다른 시도지역에 그만한 규모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활발한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제 도저히 만족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따라서 제주도가 이 섬지역에 적합한 규모로 자유무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법률안 드래프트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허박스 제도라는 게 세 번째 항목입니다. 이게 유럽의 이제 강소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까지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게 이제 그 기업이 개발하고 생산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조세 특례와 그리고 기업 운영상의 그런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이제 그 영내에 있는 기업한테도 굉장히 유인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다국적 기업들이 소규모의 그 거점을 많이 여기에 위치를 시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업기가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다국적 기업들이 보면 연구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그 패턴박스 제도에 의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그 특허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인책을 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의 그 디자인 센터를 막 가 있거든요. 사람들 그 얘기들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 하는데 물론 그 디자인 센터 이런 게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오스트리아 자체가 이제 국가 규모가 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규모가 큰 것이죠. 그 국가 경제에 비해서는. 물론 삼성도 이제 여기에 디자인 센터 이런 걸 설치한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패턴박스다. 그래서 이거를 왜 제주역 특허박스라고 했냐면 아마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도입하기엔 상당히 그 시일이 오래 걸릴 거고 의도치 않은 그런 부작용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정적으로 제주에서만 먼저 해보자 이것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법률안 드래프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어떤 차등을 둘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특수 관계인끼리의 어떤 거리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법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악용된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그 드래프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그 제주 공제조합 설립 특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주도의 그 지역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금융 서비스 기관. 예전에 제주은행 그랬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지역 금융기관이 할 수가 없고요. 공제조합은 뭐냐면 사실상 이제 보험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제주에 이제 관광사업체, 무슨 연회 서비스 업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모두 다그 발생하는 사고 손실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에 설립되어 있는 공제조합에 지금 조합원으로 가입되면서 그 조합, 그 공제조합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규모가 크진 않지만 제주경주에서는 꽤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해당 업체, 공제조합에 가입된 이제 자격이 된 업체들 쭉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제주 자체적으로 이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이런 특례를 이제 가져와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규모는 작지만 이제 제주 토착 자본에 의해서 그리고 제주에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런 기업체들이 순전하게 내부에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첫 시도로서 이제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을 했는데 물론 이제 법률안 드래프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 지나가면 이제 전문 인력에 대한 기준인데요. 이것은 이미 제주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제가 알기에는 새만금 있는 그 동네도 그렇고요. 이미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도지사가 사적 발굴 추천하는 특례 일부가 있는데, 근데 사실상 이게 특례 활용 사례가 이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것을 이제 제주에서는 아까 앞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제 비즈니스 센터 이런 등등과 연계해서 외국인에 대한 이제 비자 특례 이런 권한을 이제 도지사한테 갖고 오는 그런 식의 모델입니다. 뒤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새만금사업 지역이 이미 신설돼 있고 앞으로 이제 계속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 특례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계속 확대될 것 같은데 제주는 이제 자율도시 모델을 이제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어 보이는 제가 보면 이제 비즈니스 센터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전문 인력에 대한 문제를 통해 이걸 연계해서 시도해보자는 의견입니다. 6번째는 이제 드론 안전성 인증기관에 대한 특례인데요. 좀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이제 그동안 드론 특별전용구역으로 선정되는 등 이제 드론 산업의 이제 테스트베이스뿐만 아니라 사실상 도내 기업도 굉장히 좀 많이 연관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이제 국토교통부령으로 여러 가지 안전성 인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도내 기업들이 이거를 하기 굉장히 외로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중앙에 접촉을 해야 되고 피드백을 계속 기다려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여러 사항이 많다고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도주로 이 관련된 특례를 주도록 하자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자료로 넘어가 6페이지인데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안 드래프트가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그래픽을 보시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가장 최근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이 GRDP가 전국의 사전한테 좀 방역단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 2019년 데이터가 가장 최근입니다. 제주도 보면 이제 여전히 아시겠지만 1%입니다. 1.50%고 GRDP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2019년 보면은 1.2였어요. 1.2. 다 느끼시겠지만 이제 2018년부터 확 꺾인 게 보입니다. 2018년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죠. 마이너스 성장이고 19년 1.1 이랬는데 그 다음 그래픽도 보시면 이제 창업기업 현황인데요.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데이터인데 2010년 가장 최근 2019년이었습니다. 제주도가 2만 개 가량 되거든요. 2만 개 가량 되는데 다른 지역 강원도 같은 경우도 3만 5천 개 됩니다. 창업 굉장히 지역별로 아마 이제 이런 열풍이 분다는 걸 느끼실 수 있겠고 그런데 2019년 옆에 있는 데이터 보면 이건 뭐냐면은 그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 통계입니다. 제주도가 이제 약 한 1억 7천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세종시 여기 제주보다 한참 작지 않습니까? 여기는 6억 5천만 달러. 굉장히 이제 놀랍도록 저조한 수치인데
이 그래픽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전히 도민 사회에서는 이 산업구조 개편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부가 같이 아니면 국제적 비즈니스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제주도에 보면 이제 기업 유치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 그렇지 않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언급되는 게 인력 수급에서 제한성이 크다. 그다음에 정유업은 특히 거주할 곳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요.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기업 유치 측면인데요. 이게 이제 IT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제 취업 비자 기준을 완화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해외 우수 인력들을 좀 끌어들여 보자. 이것도 아마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하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가 먼저 이제 선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이고요. 이 문제는 이 도 관계자가 법무부랑 접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시도는 좋아 보인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보면 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규정을 하나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일부 인허가 업종별 창업을 위한 자본금 규모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겁니다. 요즘 이제 가장 창업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벤처 캐피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곳이 IT 업종이잖아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IT 업종이 생각보다 최저 자본금 비율이 높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 생각보다 크죠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IT 업종의 경우 처음에 이제 기업을 설립해 시장에 나가려고 할 때 상당 부분 그 자금이 정부 보조금 아니면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초기에 한 5년 정도 버텨내야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을 인정받아서 이제 BC라든지 이런 데서 자금이 유입된대요. 투자자로부터. 그런데 1억 5천만 원 돈이 작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 창업자들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 쭉 만나보고 이러면 이 부담이 너무 커서 이거 마련하기 힘들어서 여기서 어찌 보면 부익분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제주만이라도 이것을 가령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IT 업종의 정보통신공사업만 했는데요. 제주 같은 경우 이제 물력, 국제물력, 국내물력 굉장히 시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력 같은 경우도 자본금, 최저 자본금 여건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거 제주에 한해서 낮춰줄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특례를 받은 이런 기업들이 매출이 성장하고 이러면 자본금 증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제주 밖에서의 기업 활동을 이제 전면적으로 풀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3천만 원 수준의 특례 자본금 혜택을 받은 기업들에게는 기업 핵심 시설의 위치를 제주에 제한한다든가, 아니 매출액의 이제 상당 부분은 제주에서 발생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른바 스필로버 우려를 차단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더 큰 자격이 됐을 때는 그 제한을 풀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항목을 보면요. 제주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산업과 연결해서 이제 해결해 보자는 부분인데, 제주가 이제 SOC 특히 많이 밀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 4년 부처 이제 그 사회 간접 자본의 이 부족 문제를 예산과 보조금만 해결하는 예산과 보조금만 의존하지 말고 이제 민간 협력 구조를 확대를 해보자 이런 사업을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중앙정부에서 135개 종의 생활 SOC를 규정을 해 있는데
제주도에서 필요한 의료, 교통 서비스, 노인대상, 복지 서비스 등을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설치 운영하게 하고, 예, 그에 따른 이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에 따른 손해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건 아직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그래서 이제 교통 아까 언급한 교통 의료 서비스 등 그리고 노인대상 복지 서비스 아직 그 생활 SOC로 지정되지 않은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권한을 이양받아서 민간과 같이 직접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이런 모델을 만들고자 이런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 테스트를 설계할 때는 요즘 그 사회성과 보상 사업에서 이제 그 소셜 임팩트 본드라고 좀 많이 문의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사회적 성과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서울의 경우 이제 몇몇 대표적인 소셜 임팩트 본드 그 사례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사례 한 2가지 정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물론 거기에 좀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이 소셜 임팩트 본드나 이런 것은 규모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걸 갖고 무슨 대형 SOC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어떤 공공투자 등을 구조로 과세권이 아닌 그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그 현금을 담보로 한 그 채권 발행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보자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이제 그 채권권이 이게 없죠. 지방자 채권이나 이런 수익 채권이라고 하는데 레버니 본드라고 그래서 이게 제주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제주 공항이 다시 추진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 우리가 공항 사업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특정한 뭐 터미널의 일부 상업 시설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주주가 되거나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과연 우리가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될 텐데 하나의 대안이 이제 그 수익 채권 레버니 본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례로는 그 미국의 중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약간 밑에 보면은 그 산호세에 가까운 곳인데요. 산타클라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일종의 관문공항인데요. 아주 대규모 국제 아주 규모가 크진 않지만 미국에서는 중산급 정도 공항이 되는데 이 공항을 설립할 때 이 그 레버니 본드를 통해서 그 상당 부분의 재원을 조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40년, 50년 동안 계속 공항 수익이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현금을 고스란히 신탁 펀드에 넣어서 그거를 계속 채권을 입혀를 상환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 산타클라라 시정부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뭐 보증을 서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이것도 이제 한번 그 추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포괄적 권한 이야기인데 이제 풍력 사업 이용하거나 그리고 태양광 사업 관련된 것들 여전히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제주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긴 한데 여전히 그 도의 그 통제권이나 이게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이제 그 제주도에 실질적인 통제권 확장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 여러 권한의 그 제주도의 이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30분 시간은 정확히 맞추느라 아주 여유 없이 그냥 계속 말씀만 드리는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질의를 하시거나 이러면 성실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존에 이미 좀 유보되어 있는 6개의 핵심 과제와 그 다음에 4개의 이제 추가 과제, 물론 추가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좀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순서에 따라서
강충효 JT 산업팀장님, 예, 한 10분 정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첨단 과학기술단지 운영단 산업국성팀 강충효 팀장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제가 맡은 업무가 이제 지금 저희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 안에 약 한 150개 기업이 이제 지금 입주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제주 혁신성장센터라고 이제 창업 기업들을 이제 발굴하고 육성 지원하는 이제 일종의 액셀러레이팅하고 또 인큐베이팅을 하는 기업 인큐베이팅을 하는 이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한 50개 정도의 이제 스타트업들이 지금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발표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도민 사회에서 제주도의 어떤 산업 구조를 1차 산업, 3차 산업 중심의 어떤 산업 구조에서 조금 더 이제 대외적인 어떤 대외적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좀 안정적이고 좀 자립적인 산업 구조를 개편하자는 목소들이 쭉 있었는데 저희가 첨단 과기단지를 이제 조성하면서 그런 어떤 시발점을 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2005년도에 첨단 과기단지를 33만 평 정도 이제 저희가 아라동 이론을 조성할 때만 해도 이게 산업 용지가 분양이 되겠느냐, 제주도의 기업이 이제 이 많은 제주도에 그런 이 산업 용지에 대한 수요가 있겠느냐 그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지금 현재는 사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조성이 됐고 또 그 옆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조 기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제2첨단 산업단지도 이제 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자료에도 나왔지만 사실 저희가 조금 이제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첨단 과기단지 같은 경우에 이제 150개 기업의 이제 매출액이 2019년 기준으로 이제 한 3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자료에 나와 있지만 2019년에 제주도 GRDP가 약 20조인데 그럼 이제 이 첨단 과기단지 하나에 이제 매출액이 제주도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현장에서 기업들도 만나고 이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이제 들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제주도의 어떤 제주도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많이 고민을 해보면 사실 제조업적인 측면에서 제주도는 상당히 이제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경쟁력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토론의 주제처럼 어떤 경제 산업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좀 특별한 인센티브가 이제 확보를 해야 기업들이 또 오고 또 기업들이 또 경쟁력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면담을 해보고 기업들 만나보면 가장 어렵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인력 확보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핵심 인력 확보죠. 핵심 인력 확보 그리고 또 뭐냐면 금융 여건, 조달 여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큰 애로사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류도 물론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기업의 어떤 핵심 경쟁력을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국제 비즈니스 센터 이런 어떤 건물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존을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업의 어떤 창업이나 이제 스타트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존을 하나의 비즈니스 센터로 이제 국제 비즈니스 센터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어떤 핵심 특히 이제 우리 스타트업들 보면 이제 제주의 인문적 자원이나 환경적 자원을 ICT 기술하고 이제 접목해서 비즈니스 모델화해서 이제 창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그 비즈니스 모델들입니다. 이제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 모바일 그 플랫폼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모바일 앱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을 하는 인력들을 확보가 너무 어렵답니다. 인건비도 워낙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이제 해외에서 이제 유치를 특히 이제 IT 강국인 뭐 인도나 아니면 뭐 그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에서 그런 그 IT 기술 인력들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으로 좋은 방법으로 이제 이런 그 비즈니스 센터 이제 그런 아까 여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특별 비자를 준다든지 뭐 그 영주권 같은 걸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기술 인력을 또 확보를 하는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또 국내의 어떤 기술 인력들을 또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국제 비즈니스 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특히 그 종사자들한테는 어떤 그 소득세 인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준다면 물론 요즘 젊은 그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젊은 그 분들이 이제 제주도에 관광하고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즐기고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와서 여기에서 이제 자녀를 키우고 여기가 이제 생활의 거점이 된다 그러면 좀 고민을 좀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또 여기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산업 여건이 좀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본인들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또 그 서울하고 떨어져 있다는 게 좀 불안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면 주어야만 이제 그런 기술 인력들이 또 제주도로 또 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국제 비즈니스 센터하고 좀 엮어서 그런 특례들을 좀 줘서 이제 핵심 인력들을 그 유치를 해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금융 그 조달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 스타트업 이제 그 뭐 일반적인 그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그 자기네들 제품과 서비스가 어느 정도 있는 중견기업 이런 그 기업들은 사실 그 금융 조달이 요즘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거든요. 또 지원 기관들도 많고.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출 이제이 많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금융 지원이 사실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초기 투자를 위한 어떤 그 엑셀러레이터는 조금 있는데 시리즈 A, B 단계 투자를 주도할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이 사실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딴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이제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 김경수 지사가 이제 그 취임하고 나서 이제 그 경남도 그리고 경남 지역의 기업 그리고 경남 지역의 금융기관 등이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이제 경남 벤처 투자라는 그 창업 투자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남 지역 내에 스타 벤처 기업 육성과 그리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발굴하고 그런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투자 그리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제주도 그 기업들에 좀 특화되고 또 제주도 기업들을 잘하는 그런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주에 좀 그 특화된 그런 그 벤처 캐피탈이 좀 설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주도도 참여하고 뭐 저희 기관도 참여하고 또 제주 지역의 금융기관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식으로 좀 금융 지원이 좀 강화가 돼야 이제 좀 제주도의 제조 기반이 좀 더 성장하고 또 그게 또 지역 경제에 큰 어떤 그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팀에 계시면서 기업들하고 좀 많은 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제주 경남 벤처 투자처럼 제주도도 벤처 투자가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는 우리 고영준 제주에너지공사 기획관리팀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주에너지공사 기획관리팀장 고영준입니다.
네, 앞서 저는 일단 저희가 공사 자체가 일단 에너지 관련된 쪽 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제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산업혁신이나 이런 부분을 이어갈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일단 지금 제주 지역의 가장 큰 이슈가 어쨌든 발전 출력 제약 이슈가 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뭐 제주 지역 이제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10월 기준으로 이제 중앙급전 발전기가 한 900MW 정도, 그다음 풍력이 한 295MW, 태양광이 한 511MW에서 한 신재생만 한 814MW 정도의 용량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이제 제주도 설비 비율로 따지면 한 38% 정도가 되고 있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발전량 기준으로 따질 때는 신재생에너지가 한 16%를 제주 지역에 전력을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전력 수요가 뭐 650MW에서 750MW 정도 사이를 유지하는데 실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이제 800MW 되다 보니까 출력 제한이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날씨가 좋고 한 경우에 이제 태양광 발전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출력 제약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2015년 3회제로 시작했던 이 사례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77회까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결국 이제 제주도에서 목표인 이제 CFI 2030 계획에 따르면 이제 태양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45MW,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1,411MW 정도로 이제 최종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이제 대안이 없으면 계속적인 이제 출력 제한은 이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이윤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태양광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이제 제주도로 이양받고 제주도에서 이런 인허하는 과정에서 총량제 등을 도입해가지고 일단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단 신재생이라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목표, 그다음에 탄소 저감이라든가 NDC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 달성할 수 있는데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일단 탄소 중립하고 NDC 관련해서 이제 신재생도가 이쪽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말씀드릴 부분인데, 결국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이제 NDC를 일단 2018년 대시 40%로 일단 감축하려고 지금 목표를 제시했고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전환 부분에서 화력 발전 전면 중단 또는 화력 발전 중 LNG 일부 잔존이라는 시나리오 안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대체로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방안을 이제 마련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전환 부분에서 한 44.4%를 감축하려는 목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축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이 돼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분산에너지 확대라든지 이제 전력 거래와 자율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슈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전력 거래 자율화라는 것이 이제 한전에서 이제 송배전소를 거치지 않고 이제 전기를 직접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현행 전기사업법상으로는 이제 국내 전력 시장은 이제 공기업인 한전이 이제 송변전 및 전기 판매 사업을 독점하는 구조로 동일인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제 제주특별법에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이제 개정이라든지 이 부분을 반영해서 일단 이 독점 구조를 해제하고 이 부분이 자유롭게 거래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남는 잉여 전력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싼 가격으로 이제 수용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요 관련된 이제 전력거래 자유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성환 의원이 발표한 분산에너지 활성 특별 법안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일단 현재 이제 계류 중인 상태로 추가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향후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제주특별자치구가 이제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해서 이제 특구로 지정되면 이와 관련된 이제 사업들이 뭐 P2H 전력을 이제 연료로 변환하는 P2H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력을 수소 등 가스 형태로 전환하는 P2G 사업 등 이제 섹터 커플링 개발 및 실증,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이 이제 점점 확산될 건데 그에 따른 기존 주유소를 활용한 충전소 설치라든지, 그리고 마을 단위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등 이제 신규 산업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국내 이제
이제 20년 기준으로 20기가와트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이제 완료돼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부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이 한 20%를 목표로 잡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는 58기가와트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의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을 하다 보면 결국 이 제주 지역의 출력 제한이라는 이슈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제주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제주 지역은 이제 독립된 계통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실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환경이 제주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서 실증 및 연구 등을 하고 해결 방안을 이제 찾아서 이런 이제 사업화 등을 통해 이제 전국으로 확대할 때 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선에너지 특구 지정 통해서 이제 신규 산업 수요라든지 이런 걸 발굴을 통해서 제주 지역의 이제 경제 산업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재생 에너지 총량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자치권이 좀 필요하다 하는 그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출력 제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주도에서 먼저 한번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좋은 실증 사례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서천범 한국골프소비자원 원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천범입니다. 발정을 보니까 제가 문제점 제거하시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전문가답게 아주 본인이 좀 잘 지적하시고 개선 방안까지 잘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단법인 한국골프 소비자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레저산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골프 산업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 특별자치도의 경제산업 혁신을 위해서 이영민 대표님께서 고려하지 않은 골프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골프 산업은 코로나 사태로 초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40.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외주 골프장도 18.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아마 거의 45%에 육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주도 역시도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골프장을 이용한 이용객 수가 작년에 240만 명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209만 명이 제주도를 찾았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골프장 역시 육지 골퍼들이 몰려들면서 그린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중골프장의 경우 그린피가 지난해 5월에 비해서는 주중에 34% 올라가고 토요일에는 24%가 올라가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골프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해외여행이 막히다 보니까 제주도로 오면서 동남아 같은 해외 골프 여행 느낌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중부지방에는 영업을 이제 거의 눈이 오거나 추위 때문에 영업을 멈추기 때문에 중부지방의 영업일수가 남부지방에 비해서는 한 2달 정도가 적습니다. 그러면서 대개 우리 국내 골퍼들이 12월, 1월, 2월 달에 해외로 많이 나가죠. 특히 이제 그러면서 또 해외 전지 훈련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더니 해외 골프 비용이 3박 5일 기준에서 1인당 한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 들고, 200만 명이 나간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3조 내지 4조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골프장 매출액이 한 5조 6천억 정도 됐는데, 이거의 한 절반 정도가 해외로 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동남아의 2개월 전지 훈련비가 하루 한 1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계산했을 때 2달 동안 한 700만 원을 씁니다. 10,000명을 가정할 경우는 700억 원이 해외로 자금이 유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를 제주도로 유치할 경우에는 제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를 골프의 메카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지금 회원제가 17군데, 대중제가 25군데에서
42개소가 운영 중인데 이를 18호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18호를 한 개소, 27호는 1.5개소, 36호는 2개소로 계산했을 때 40.3개소로 국내 전체가 작년 말 기준에서 566.7개소인데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7.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골프장의 매출액이 지난해 2,290억 원으로 국내 전체의 매출액이 5조 6,500억 원인데 여기 4.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제주도가 지금 동남아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그런비도 비싸고 체제 비용도 비싸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바람을 많이 분다는 그런 불리한 여건이 있지만은 도 차원에서 제주도를 골프 메카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은 해외로 나가는 돈이 국내로 유출되고 선순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를 내셨네요. 제주도 이제 골프 메카로 만들어 보자. 네, 구체적인 데이터를 쭉 드시면서 또 저희에게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임정은 의원님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구의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이회영 대표님의 발제 내용을 좀 잘 들었습니다. 발제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가 이제 특별자치도의 위치에서 자기 주도권을 갖고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에 대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이제 개선 사항들을 이제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특별법 개정이 제주의 성장과 앞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이제 도민의 어떤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저도 좀 많은 공감을 좀 했고요. 이것을 또 우리 자기 일은 또 자기가 한다는 어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취지와도 그 뜻을 이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선 이제 발제자분께서 제시한 경제산업 분야 특별국제로 개선 과제들에 대한 어떤 저의 소견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정책 제안을 좀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제주의 현안은 이제 산업 구조가 1차 산업하고 3차 산업에 이제 집중돼 있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 구조 개편을 하자는 이제 주로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세제 혜택을 통해서 산업군을 좀 유치하자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국제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그리고 자유무역 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주형 특허박스 제도 도입 등 이런 이제 조세 감면으로 이제 제주에 이제 필요한 이제 산업군을 좀 조성하자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좀 하는데요. 지금 다만 조금 문제가 이제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현재도 이제 특별법으로 해서 이제 투자진흥지구라든가 개발사업지구 등에 대해서 이제 조세 감면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일부 부작용도 좀 많이 좀 발생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민사회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다. 그래서 이 각종 지구에서 이제 사업 계획 대비해서 또 완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서 조세 감면에 따른 이제 사회적 책임을 이제 회피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인 이제 부분도 좀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이 조세 감면에 대한 이제 부분이 이 특례 사항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중앙부처에서 타 지방하고 이제 형평성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 마련을 통해서 우리 산업군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세부 내용에 보면 우리 초경량 비행자 드론이죠. 안전성 인증 기관 특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포괄적 이제 권한 이양, 그리고 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특례, 이런 이제 규제 완화 특례를 만들어서 제주에 필요한 산업군을 유지하자는 데는 또 제가 좀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우리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 자유 특구와 그리고 전기차 사용 배터리 활용 제품 이제 그 상용화와 관련해서 우리 그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장에서 그쪽 기업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좀 많이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이 기업들이 자기들이 벤처 기업으로서 이제 우리 중대형 기업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진입 장벽이 좀 너무 높다. 그리고 또 신사업에 대한 이제 규제가 좀 너무 이제 강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규제 완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현장에서 요구를 하는 목소리를 좀 들었고요. 발제 이제 내용 중에 우리 뭐 2장이나 3장에서 이제 이런 제시한 과제들에 대해서 실현을 이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특별법 이제 중간에 이제 상관관계를 좀 면밀히 살펴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초경량 비행 장치 드론 외에 우리 전기차 연관 산업 그리고 수소 에너지 연관 산업 등과도 관련한 이제 신사업에 대한 특례도 좀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발제 내용이 보통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제 제도 개선하는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도의회에서도 진정한 어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 100대 과제를 이제 발굴을 해서 지금 제도 개선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도의회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좀 정책적인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 인력 유치나 양성을 위해서 이제 산업군 유치에 관련해서 현재 우리 특별법에 우리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죠. 아까 우리 강충효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학기술단지가 지금 조성이 돼서 여기 조세가 감면 사항도 좀 규정이 돼 있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과학기술단지 이제 원활하게 이제 조성하는 부분까지는 지금 이제 규정이 마련이 돼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 이제 연구기관 이제 유치라든가 또 이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해서 이제 제도 개선책을 지금 도의회 차원에서 이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세 감면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이전 유치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기술기업에서 이제 전문 인력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문 인력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이제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유관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 미래 비전과 좀 일치하는 이제 산업군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제주특별법인의 전기사업 특례로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법상에 풍력 발전 사업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제 내용에도 있는데, 우리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제 도지사의 어떤 이제 권한을 좀 이양을 받아서 이제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신에너지, 이제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 그리고 재생에너지죠. 예, 태양에너지나 풍력, 이제 수력, 해양에너지, 그리고 지열에너지, 이런 뭐 모든 이제 에너지들인데, 이 모두에 대해서 이제 전기 사업 인허가나 이제 기준을 이제 마련하는 이제 권한을 저희들이 이양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법정 계획이죠. 우리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그리고 제주 미래비전, 그리고 지금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들을 이제 추진하면서 이제 친정 제주의 어떤 환경을 좀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그 토론회가 우리 제주 산업경제 발전 방안을 좀 모색할 수 있는 우리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 중심으로 좀 세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의미가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제 제주 산업 구조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과제들이 이제 발굴된 것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발굴된 과제들이 앞으로 이제 중앙부처의 설득과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해서 어쨌든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좀 그렇게 하려면 관심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도의회도 완전한 어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또 우리 도정에 또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고, 또 의회에서도 지금 또 주도적으로 조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참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이제 발제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했었지만,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 우리 좀 또 검토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의회에서도 이제 지원해 주신 분들도 또 도정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장님 좀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성기입니다. 이용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사안들, 아마 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아마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사안들이 우리가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적용되는 과정, 그 다음에 입법화되는 과정에서는 해결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말씀드린 좀 통과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먼저 그 다음에 사실 특별자치도가 시작된 지 올해가 이제 15년째 되는 해라고 하는데 일부인의 생각에서 보면은 그럼 15년이나 지난 현재의 제주 특별자치도의 모습은 뭘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근데 저희는 뭐 제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얼핏 우리가 기억나는 거는 뭐 외국인 관광 관련해서 비자 특례 문제라든지 여기 보면 해외 대학교가 이 특별자치도와 관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주 캠퍼스들이 여러 개 있고 막 그런 것들 외에는 딱히 어떤 변화가 있지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거와 어떤 별개로 지금 현 시점에서 15년이 지나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어떤 특별자치도로서의 어떤 위상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시도들은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주가 갖고 있는 뭐 이렇게 모든 분이 아시다시피 뭐 내국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천혜의 진짜 멋있는 자연환경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시간 이내에 우리 항공편으로 한 2억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여기 신화 역사도시에 투자한 그 겐팅그룹, 말레이시아 겐팅그룹이 어떤 CEO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카지노 시설이 카지노뿐만 다른 여러 가지 시설도 있겠지만 그 충분히 제주도에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뭐 코로나 이전에 보면은 약 한 1,500명 정도의 뭐 국내의 관광객들이 이제 제주를 방문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창업 기업 수가 제주가 굉장히 작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제주 인구가 한 70만 명이 좀 덜 되잖아요. 그런 규모를 보면은 뭐 강원도 유사한 인구 비례 따지면 단순히 비교하면은 제주도의 창업기업 수가 이렇게 많나라는 저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물론 창업기업의 유형이 어떤 유형의 기업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런 다양한 제주도 내 이런 움직임들이 잘 정리가 되면은 진짜 향후 15년, 30년을
특별자치도 설립 30주년이 되는 그 시점에는 현재 완전히 다른 모습의 제도로 거듭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초강력 협력 지원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었잖아요. 저기 10월 14일 날 이제 세종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했었는데, 이건 사실은 뭐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중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강력권의 어떤 경제생활권 형성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이 출발이 됐고, 그다음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메가시티 설치 움직임이 여러 번역권 움직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제주나든지 뭐 이런 일부 지역은 이 초강력권 형성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뭐 인구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에 뭐 연계 협력하기에는 적합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런 측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특별법 개정안과 같은 새로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 새로운 안들을 만들어서 제시하면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안해 주신 거 보면은 조세 문제를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싱가포르 사례, 홍콩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싱가포르도 보면은 법인세가 18%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그 권역 내에서, 싱가포르 내에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최소 한 8%까지, 한 10% 깎아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고, 물론 이제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외국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헤드쿼터도 많이 들어 있고, 한국 기업들도 뭐 어떻게 보면 작은 기업까지 하면 한 수천 개 기업들이 와 있어요. 사실은 왜 여러분들 오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 텍스 인센티브 때문에 왔다. 부선적으로 그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사실은 상속세도 없잖아요. 싱가포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상속세 문제가 있는 이슈가 있는 일부 기업들은 아예 싱가포르로 완전히 본사를 이전해서 거기서만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봤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특별자치도만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지는 모르나 그런 여러 가지 조세 인센티브, 텍스 인센티브 이슈는 여러 기업들이 성장하고 외부의 기업들, 뭐 해외든 국내든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그런 번역 불경 중심도 얘기가 지금 언론에 보면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자동 적용을 해달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이렇게 맞물려서 아마 진행을 하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경제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 주셨지만은 여기 가장 이슈가 뭐 인력 조달과 이제 펀딩 문제, 파이낸싱 문제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은 기업들이 성장하고 입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좋은 인력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육지에도 사실은 그 남방 한계선이 수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만 벗어나도 하다못해 안산에 있는 우리 기업들도 좋은 인력을 이렇게 유치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니까요. 근데 과연 제주도에서 얼마나 우선 인력들을 정상적으로 잘 공급할 수 있을지는 서로 제주에 있는 그런 뭐 대학 관계자들, 뭐 제주도 등등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 이거는 뭐 대한민국의 이슈이기도 한데 그 문제를 잘 좀 풀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당연한 얘기가 한데, 제주에 있는 분들이 계속 머물고 아니면 외부에 있는 기업이든 인력들이 오기 위해서는 좀 생활하기 좋은 정조건들을 갖춰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헤드쿼터를 유치하려고 할 때 주로 이제 우리나라하고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막 되게 경쟁을 했었고, 근데 결국은 한국으로 안 오고 대부분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홍콩 아니면 싱가포르로 이제 헤드쿼터 이렇게 정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얘기 들어보면은 뭐 우선 인력은 있으나 한국은 그 정부 여건 뭐 물론 언어 문제도 크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보다는 정부 환경은 좋지 않아 자연환경도 좋고 뭐 여러 측면에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디자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례, 여기는 사실 뭐 대부분이 다 특례에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 어떤 규제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런 사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제주 지역 특성에 맞게 좀 유연하게 통례를 두는 방안을 좀 아까 또 우리 의원님도 그 논리적인 근거 그런 것들을 좀 정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주제가 이제 경제산업 혁신에 관한 얘기인데 결국 경제산업 혁신의 방향은 결국은 제주에 좋은 기업들이 있어야 되고 좋은 기업이 있으면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고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은 제주에 있는 우산 인력이 일부에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일부에 있는 우산 인력도 제주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제주가 굉장히 활력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산업부대 개편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근데 뭐 좀 첨단학단지 조성했는데 입주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게 또 저희 또 의외이기도 좀 했는데요. 근데 그럼 과연 제주가 굳이 뭐 제조업을 많이 해야 되냐? 물론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 안정적인 그런 뭐 산업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뭔가 이런 것들 대안이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굳이 뭐 제조업을 많이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제조업 비중이 사실은 뭐 경제 뭐 OECD 국가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제조업 비중이 한 27, 8%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근데 대부분 선진국은 대부분 서비스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이 거의 한 자릿수 내인데 뭐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제주는 굉장히 좋은 환경, 뭐 1차 또는 3차, 3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과 차별되고 아주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물론 잘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오히려 잘 바꿔서 키워나가는 것도 좋지 않나. 굳이 뭐 제조업 비중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뭐 어떤 의미인지 사실 모르고 그게 좋은지도 모르겠고요. 다른 지역에 잘하는 것까지 우리가 제주에서 굳이 뭐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과연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첨단 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시스템 밸류체인이 잘 갖춰져야 되잖아요. 뭐 인력과 연구와 뭐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잘 혁신 자원들이 체계도 잘 갖춰졌을 때 되는 건데 과연 여기서 말씀하신 첨단 산업단지 입지에 있는 기업들이 과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지 아니면 내셔널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는 사실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관광만 해도 굉장히 뭐 1,500만 명이 사실은 싱가포르에 우리나라 거기 이제 해외 관광객이긴 하지만요. 우리나라 전체 관광객이 이제 한 1,500만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싱가포르 한 2014년 이쯤에도 해외 관광객이 한 1,500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제 싱가포르 내에 비즈니스 창출 기회도 많고 싱가포르의 어떤 국부 창출에 굉장히 기여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진짜 어느 나라 싱가포르에 무슨 관광단이 뭐가 있겠어? 다 인공적으로 설계된 거지. 근데 제주 같은 경우는 그런 진짜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조성된 그런 환경들이고 외국인들도 제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제주를 다 가보고 싶어하는 걸 직접 들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중국인만의 관광객은 아니고 다양한 나라의 관광객들이 제주에 많이 찾아서 여기서 돈을 쓰고 이렇게 하면은 또 제주가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아까 뭐 신재생 에너지 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탄소 중립 이슈가 크고 탄소 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어떤 기술적 난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발굴될 테고 그다음에 그 개발된 기술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베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제주가 그런 좀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면은 어떨까? 제주는 충분히 지금 보면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하면은 탄소 중립 어떤 선도 도시로서 선도 지역으로서도 하면은 여기를 통해서 굉장히 부가 창출될 수 있는 여력이 엄청날 거로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제가 이제 산업부에서 금융위로 파견 나가는데 보니까 제안하신 것 중에서 자유무역지역 지정권,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제주도를 권한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 주셨는데 그건
산업부에 잘 고민한 적은 없고요. 저는 이제 다만 자유무역지역 지정권은 과연 이게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이 지정 요건의 차원이 아니라 아까도 보면은 여기 해외 수출하는 규모가 1.1억 불, 2억 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뭐 대불이라든지 몇 개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도 입주를 지정을 받았더라도 입주기가 없어가지고 과거에 많이 애를 먹고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 지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얼마일 것이며 얼마나 혜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또 고민도 좀 이렇게 정비하게 좀 하시고 추진하는 것이 지정 요건 완화와 더불어 그래야 이제 현실적으로 자유무역 지역이 정상적으로 좀 작동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제주도의 노력에 대해서 특담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중앙의 관점에서 볼 때 제주도가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리들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중앙을 선택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을 잘 개발할 것이고 우리가 그런 노력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또 중앙의 관리의 관점에서 제주도 관심을 가지고 잘 봐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플로어의 질문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플로어 질문은 하는 세션인가요? 아니면 혹시 플로어의 질문 있나요? 플로어에는 질문이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질문을 조금 한번 몇 개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영 대표님, 저도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읽어보고 왔는데 꼼꼼하게 안 읽어봐서 그런지 국제비즈센터니까 건물로 생각하거든요. 건물로. 그래서 보니까 그게 조언인데 그래서 이걸 조금 용어를 좀 바꿔도 좋을 것 같긴 해. 센터라고 하면 사람 다 건물로 생각하지 조언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조금 혹시 변경 가능한지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럼 기존에 조언이면 기존에 우리가 투자진흥지구하고의 어떤 차별성이 있지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언이라면 기존의 투자진흥지구하고도 뭔가 좀 한번 또 전체적으로 봐야 될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자유무역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처음부터 이제 그런 비슷한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시도를 또 별로 안 했습니다 우리가 시도를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시도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또 보니까 조금 이제 수출 기업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그에 대한 자료나 또 논리도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정도로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제비즈센터 아니가 건물로 생각이 돼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센터에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다 제주도에 어쩌고 센터 있잖아. 그게 이제 지금 강충호 팀장님 계신 거기에 센터지 않냐. 그래서 뭐 건물이 있고 뭐 기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릅니다. 다르죠. 근데 저는 왜 이 센터라는 저 표현을 그냥 썼냐 하면 세계적으로 있는 모든 그 파이낸스 금융업무 중심지 어떤 지식기반 서비스 집적 단지 이런 게 모두 다 명칭이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있는 국제금융센터 그것도 기존 개념입니까? 빌딩 어떻습니까? 어떻지는 몰라서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그 센터 이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모두가 다 말씀하신 게 이게 조세 총회 기반 이런 게 주된 모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도민이 무리하지 않겠냐 이러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조세 특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3+2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제주만 있는 것도 아니죠. 전국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제주도민이 우려하는 건 아마 이제 뭐 대규모 토지를 점유하거나 아니면 해서 3년, 2년 동안 대충 살아나간 다음에 목적을 불려야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국제적으로 비즈니스 센터 여기서 들어가는 모델은 이건 사실상 실질적인 기업 활동을 해서 매출이 발생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용어는 어떻게 좀 오해 소지가 있다 하셨는데 그거는 왜냐하면은 여기 내용에도 보면 도지사 소속으로 하거나 또는 JDC에 국제비즈센터를 뚫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안에 본문에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하는 그리고 거죠. 한마디만 더 말씀 덧붙이면요. 이 센터가 생긴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이제 그 법인의 유형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신분 이런데 그 센터에 등록된 기업이 아닌 밖에 기업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가령 이 센터에 어떤 기업도 등록이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거는 뭐 제주 컴퍼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거기서 소속된 기업이라서 얘네들은 활동하는 그 뭡니까 영위하는 비즈니스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충 팀장님 말씀하신 중에 이제 그 인력 끌어들이려면 뭐 비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소속세는 필요하지 않나 이러는데 물론 이 센터에 등록된 기업들 여기서 특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소속세 가면도 가능한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 내용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내용 자체가 좋은데 이제 그래서 영어 때문에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공포를 시작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뒤졌거든요. 예, 그러면은 다른 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딱 시간을 딱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발표하신 대표님 시간은 상당히 부족했을 텐데 감사드리고 또 우리 토론하신 분들도 또 시간을 잘 지키시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잘 지적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 이것으로 우리 섹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회의 2분파 세션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